동훈이 원래 일년그런 거리를 유지하시는 원래 거예요? 저번에 아 그래요? 아, 문제도 풀리네. 아 제가 또 눈치 없이 소파를 제가 의지해 드릴 수 있는 제가 하나 있어. 감사합니다.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인문공간 세종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아일유학 공부하고 있는 오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정입니다. 네네네. 종교와 인류학을 연결시키게 되신 건지 그 배경이 궁금하더라고요. 아, 네, 종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교가 없고, 뭐, 무교다, 이렇게 남은 내 주먹을 빚는다, 이런 농담을 하면서 종교를 저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인류학을 공부하다가 보로로족이라는 부족을 알게 됐어요. 보로로족은 이렇게 집을 꾸밀 때 마을을 이렇게 둥그렇게 싼 다음에 양쪽의 원가에는 여자들의 집이 있고 가운데 남자들의 집이 있더라고요. 가운데 남자들의 집에서 이렇게 성스러운 악기를 만든다든지 제사 의례를 주관한다든지 이런 걸 보고 우리 시대에 뭐 화장실 따로 무덤 따로 시장 따로 이렇게 있는 도시 생활에 익숙한 저한테는 이상하게 공간을 짜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남자들의 집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성과 속, 세속적인 거랑 성스러운 거랑 하루 안에서도 왔다 갔다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사물들이나 뭐 악기나 모든 거에 이제 의미 부여를 하고 사는 게 되게 독특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인문공간 세종에서 이렇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공부하다가 기원 직전까지 시대 동안에 조문문화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사람들도 국가를 만들기 전에 마을 구성을 한 걸 보니까 조문 초기에는 무덤을 마을의 한가운데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핵심 부분에. 왜 이게 그 동네를 꾸밀 때 우리 같으면은 서울 한가운데에 우리는 성이나 궁궐이 있는데 거기 이제 조상의 무덤을 두는 거죠. 무문자 사회 부족들 중에 아직도 무덤의 위치를 동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죽음을 가까이 보는 문화라든지 그런 생활 방식이 궁금해졌어요. 그 죽음을 가까이 본다는 게 단지 뭐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걸 생각한다기보다 일상적으로 내가 모르는 거, 내가 왔던데 내가 돌아갈 때 그런 낯선 걸 계속 환기하는 생활이 되게 성스럽달까? 그리고 지금 보이는 거라든지 듣는 거라든지 알고 있는 것보다 다른 미지의 세계를 늘 생각하는 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삶과 종교성, 정신성 이런 게 궁금했는데 그 이번에 수성에서 읽게 될 미르치아 엘리아데의 그 책을 이제 보다가 아, 그렇게 늘 죽음을 가까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종교적인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교, 불교 이렇게 지금은 정리된 믿음 체계 안에서 말고 일상적으로 죽음을 생각하는 문화가 가진 정신성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서 이걸 공부를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출발은 인류학이었네요. 네, 죽음이고 무덤이었습니다. 그 영성 탐구가 되게 주된 키워드 같이 느껴졌는데 네. 종교인이 아닌 이 평범한 그냥 보통 사람들도 그 영성에 대한 탐구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런 필요가 저 자신한테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저도 뭐 인류학 공부를 하기 전에는 종교가 뭐 내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나 말고 또 뭐 그리고 뭐 죽고 나면 없는데 뭐 이래서 지금 내가 나밖에 안 보는 사고방법 때문에 나는 종교가 없어 이런 말을 되게 당당하게 했더라고요.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어떤 소외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해요.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배소공주 계모처럼 자기 핸드폰 계속 보고 자기 얼굴 계속 보면은 그러니까 주변을 너무 안 보고 사는 게 그 자체로 좀 위태롭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진짜로 상품 세계에 이렇게 쫙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돈 주고 사면 끝인 이런 습관과 문화로 꽉 들어가 있으면 돈을 쓰는 사람도 나고 버는 사람도 나고 돈 너머에 뭐가 있는지 잘 볼 수 없는 그런 습관이 들면 나밖에 없는 것 같죠. 저 개인한테는 어떤 소외가 있다. 주변의 얘기도 잘 못 듣고 고집만 피우는 생활을 내려놓고 잘 안 되겠지만 내려놓고 싶다와 이 이유는 상품의 문제고 그리고 상품과 관계를 다시 맺으려면은 내가 아까 죽음처럼 상품 아닌 세계에 대해서 안목을 좀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뭐 종교가 있든 없든 돈으로 둘러싼 바코드로 둘러싼 데 사는 것에서
그 삶을 어떻게 더 잘 가져갈까 이런 문제의식으로 종교인류학이라는 과목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초월적 지혜가 필요한 건지 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면 그 이유는 왜 그런 건지도 궁금했습니다. 그 일상적으로 이미지가 과도화된 뭐 기술 문명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편집증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위태롭다. 주위에 오토바이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위태롭다. 여기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좋고 잘 산다는 건 오토바이 소리도 듣고 새 소리도 듣고 그게 좋은 삶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시야를 계속 넓혀가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 해서 제가 해봤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은 초월이라는 단어를 뭐 철학자마다 뭐 다르게 이제 우리 각자가 다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요. 그 초월이라는 단어를 1차적으로는 나 아닌 것 에서 쓰고 그 다음에 너도 아닌 것 이래서 우리 둘이 모두 어떻게 있는지를 조금 더 조금 높은 시점에서 그러니까 너무 고공비행 해가지고 내려다보면 다 그게 그거 같잖아요. 약간 저공비행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걸까라고 이제 좀 시점을 한 차원 높여본다는 의미에서 초월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고 고상한 개념을 쓰는 건 아니고 일상적으로 이 단어를 어떻게 응용할 것도 연습하고 있는데요. 초월은 한 1m 정도에서 내려다보는가 할까? 부담감이 확 줄어들어요. 아, 네네네. 큰일 아닙니다. 이번에 2025년 그 수요 종교인류학에 매 학기 말마다 순례기 쓰기가 포함되어 네, 있어요. 네. 굉장히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순례기 쓰기를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순례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는데요. 순례라는 개념도 종교학자마다 인류학자마다 우리 각자마다 다 다르게 쓸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읽은 것 중에 순례라는 말을 근원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로 쓰는 인류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나카자와 시니치입니다. 근원은 또 뭐야? 이런 게 있는데요. 나를 존재하게 하는 다른 무엇? 좀 본래적인 거를 찾아보려고 해도 계속 본래적인 그 관계를 맺는 사고방식을 연습해보고 싶다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문 문화는 마을 한가운데에 무덤이 있고 보로로족도 한가운데에 제사터가 있으면 일상적으로 나는 죽는구나 죽은 자가 돌아오는구나 이게 이제 본래적 순례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지금은 그 각자 그 순례 방식을 발명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장소만 찾아가는 게 순례라고 하면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천천히 생각해보는 글, 사고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순례기를 써보는 것이 공부법으로도 좋고 우리가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금씩 순례자였다니. 됐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네. 이 한 시즌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나한테 진짜 중요한 건 뭘까라고 생각해보는 내 안의 신을 찾아서도 있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갖는 자기 삶에 대한 고민을 순례 방식으로 2학기 때는 그 생각의 뿌리를 찾는 방식으로 2학기, 3학기 때에 이 종교 사상사죠. 세상에 정말 이렇게 종교가 많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2, 3학기는 역사 공부입니다. 그래서 네. 역사적으로 다른 믿음들. 4학기가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4학기 때 제가 제목을 그 신성한 나의 도시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나 아닌 것 그리고 근원적인 것을 조금 스케일을 넓혀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어떤 공간에서 자기 마음의 성스러운 자리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찾아내는 실험 이런 거를 해보고 싶어서 순례기를 이제 시즌별로도 조금 다르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저는 그 무지무명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교가 어떤 물건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구체적 표현 방식 이런 거에 주의를 많이 두면서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세미나 시간에 그 종교적 교리를 가지고 토론을 하기가 어렵고 이 종교가 취하는 죽음에 접근하는 방식, 물질적 방식 그러니까 되게 세속적인 관점에서 종교성의 물질적 구현, 뭐 의복, 뭐 걸음걸이 이런 식으로도 많이 보게 될 것 같네요. 아주 속된 영적 탐구입니다.
우리가 학기 중에 읽을 저자가 네 분입니다.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진짜로 근원적으로 보려면 이 인간이라는 종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고 시작을 해서 인류학적으로 인간의 정신성을 탐구한 책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종교성에 대해서 각 문화가 정의하는 방식을 예를 찾아보게 되는 미르치아 엘리아데의 책을 읽는데요. 이 엘리아데 선생님이 신화도 엄청나게 많이 분석한 신화학자지만 엘리아데의 주저 중에는 샤머니즘이라든지 요가라든지 독특한 정신성의 그 방식을 탐구를 많이 하셔서 엘리아데라는 이 인류학자, 신화학자, 종교학자가 뿌리를 둔 사고가 애니미즘이기 때문에 지금 수정쌤께서 말씀하신 거에 기반을 두고 종교라는 단어를 다르게 정해 보게 되겠네요.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아. 네네네. 너무 네. 학기 안에는 여유를 많이 두려고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좋다요. 네. 네. 동아일학에서 1년 동안 애니미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애니미즘이 정말 미신적인 이야기고, 그게 다시 얘기할, 지금 21세기에 얘기할 거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애니미즘이 만물의 영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인류의 최초의 그 죽음 사유와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죽음을 사유하기 위해서 만물의 인격을 부여했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애니미즘 세계에 빠지더라고요. 그렇지. 신은 보이지 않는 힘이고, 그게 나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의 활기를 만들지. 했었는데, 선생님이 종교 인류학을, 인류학이더라고요. 그 애니미즘 자체도. 그래서, 종교를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에 저는 이 수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답이 있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나한테는 어떤 게, 나의 신은 누굴까? 이런 걸 알아가는 길을 즐기시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여유가 좀 필요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 2025 종교인류학 공부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은지. 죽음, 저편이랑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조금 느껴가는 것을 그 개념적으로 포착한 게 영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영성이 진짜 뭘까?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그리고 우리 각자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를 이제 그게 저도 답이 없고 아마 이거를 탐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과 만나면 토론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렇죠. 그 눈에 보이는 거, 정말 눈앞에 바로 있는 거, 이거 말고 내가 시선을 한번 돌리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나로부터 가장 먼 타자가 죽음이라고 슬픈 열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많은 타자와 함께 살고 있는지, 그 보이지 않는 관계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인류학의 기본 개념을 익히시고 싶다면 그 다음에 2번, 자기가 쓰는 단어를 이렇게 새로운 정의 속에서 가져가는 자기 개념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세 번째는 수정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롭게 사고하고 토론하고 걷는 법을 함께 훈련하고 싶으신 선생님들이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 3은 책은 소위 말한 종교 인류학의 고전이라고들 하는 책이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는 짐작할 수 없는 많은 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봐주세요. 시청해주세요. 누구누구. 감사합니다.